짠. 자, 168쪽이네요. 158쪽이 아니라 168쪽. 우리 지난 시간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안 했죠? 그거 묶어서 하려고 공유결합 먼저 들어갈 겁니다. 공유결합 먼저 하고 금속결합 특징 한번 쭉 읽어보고 화학결합의 색이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그 다음에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딱 그거까지만 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에 해당되는 분자 이제 뭐 극성 경력이라 뭐 전기 음성도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나갈 거고요. 공유결합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 갖고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다들 알고 있고요. 공유결합의 형성을 보시면 비금속 원자들이 각각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해야 결합이 형성됩니다. 몇 개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써놨던 분자들이 있어요. 그쵸? 해줘 하나씩 얘기해보세요. 그 좀 전에 테스트에서 봤던 분자.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분자 해갖고 분자량까지 썼던 거. H2. 혜린이? NH3. NH3. 수민? CO2. 희재? HCl. 찬설? N2. 쉬운 걸 찾는구나. 석현? O2. 다시 석현? 뒤로 돌아오게. BR2. 쉬운 것만 찾는구나. 찬설? CH4.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뭐 더 할 필요 없잖아.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루이스 점자 점식. 어차피 뒤에 부분에 다 배워요. 루이스라는 사람이 원자가 전자를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원자가 전자를 이용해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원자가 전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루이스가 원자가 전자를 이용해 갖고 점으로 표현한 점자 점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한번 해볼게요. H 두 개 써놓고 H 원자가 전자수 몇 개? 한 개. H는 누구처럼 되려고 해? 헬륨처럼 되려고 해. 그럼 헬륨은 원자가 전자수 몇 개야? 0개죠.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2개일 뿐인 거죠. 그럼 헬륨처럼 되려면 나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만 더 주면 안 돼. 그래서 같이 뭐를 하자? 공유를 하자라고 해서 요렇게 공유하고 요렇게 공유해서 요렇게 표시하는 거. 원은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원자가 전자수는 모두 다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NH3 볼게요. 보통은 앞에 있는 애가. 보통은 앞에 있는 애라고 하는데 보통은 원자가 전자수가 좀 더 팔을 많이 뻗을 수 있는 애가 중심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는 팔을 한 번밖에 못 뻗잖아. 원자가 전자수 하나니까. 그치? 맞지? 근데 해주야? 질소는 원자가 전자수 몇 개요? 싸울래? 질소 원자번호 몇 번이야? 수엘리베 해봐. 천천히 기다려줄게. 뭐야? 수, 헬, 리베, 붕, 탄, 질. 그지? 원자번호 7번. 원자번호 7번이니까 안쪽에 전자 2개 들어가고 바깥쪽에 몇 개? 그렇지. 원자가 전자 5개라고. 5개면은 8개 되려면 몇 개 더 필요해요? 3개 더 필요하니까 얘는 손을 3개 뻗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3개.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한 번 뻗으니까 질소를 가운데다가 놓고요. 수소를 그냥 동서남북 니네 멋대로 그냥 배치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는 1, 2, 3, 4,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공유전자쌍 몇 개? 3개. 중심원자의 비공전자쌍 몇 개? 1개.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전체 비공전자쌍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중심원자의 비공전자쌍 몇 개야?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에서 뭐를 제시하는지 잘 비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이야. 우리 3-2에서 배우는 내용이 요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만 연습하십시오. 예, 뭐라고? 아, 니네 보기 편하라고 일부러 한 거야. 나도 귀찮아 죽겠어. 이제부터 안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CO2 갑시다. 자, C는 원자과 전자수. 원자번호 6번이죠. 그럼 안쪽에 2개 들어가고 바깥쪽 몇 개? 4개. 그럼 원자과 전자수 4개니까 공결합 몇 번 해야 돼? 4번 해야 돼. 산소는요? 원자번호 8번이에요. 그럼 안쪽에 2개 들어가고 바깥쪽에 6개죠? 그럼 몇 개 더 필요해? 2개 더 필요하니까 얘는 2번의 공유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머릿속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럼 원자번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그래서 원자번호 계속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찬솔아? 17번. 어딜 봐? 저러면 안 돼. 석현해? 16번. 7번. 8번. 9번. 6번. 7번. 4번. 13번. 이러면 안 돼요. 바로바로 대답할 줄 알아야 돼. 희재 하는 거 잘 봐. 희재 1번. 봐라. 봤니? 바로바로 나오는 거? 왜? 뭐? 수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아, 수수 무시하는 거예요? 자, 혜린아? 긴장하고 있죠? 시킬 것 같아서? 그 다음 네 것 같은데, 그치? 이따가 시킬게요. 자, 그래서 탄소를 가운데다 놓고 수소, 산소를 양쪽 사이드에다가 놨는데 얘는 결합 4번 해야 되고 얘는 결합 2번 해야 되니까 딱 왁구가 맞죠. 그래서 2개 내놓고 2개, 얘도 2개 내놓고 2개. 그러면 탄소는 지금 4개 다 쓴 상황인 거죠. 맞죠? 그래서 공유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는 나머지 4개의 전자를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모두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에는 비공전자쌍이 있다 없다? 없다. 전체 비공전자쌍은 몇 개다? 4개다. 전체 공유전자쌍 몇 개다? 4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니네가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계속 보여주고 뭐 언제까지 계속 보여줄 거야.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시험 많이 남았을 것 같지? 벌써 5월도 셋째 주예요. 그렇죠? 이제 오늘 수업 빼면 5월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 6월 한 달이에요. 한 달이나 남았는데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해요. 나 큰일 났어. 진도 언제 빼? 내가 큰일 났어. 니네 이렇게 여유 만땅인데 지각하고 막 8번, 9번 막 지각하고, 그지? 테스트 본다니까 한 명 합격하고. 뭐야 이 찌끄러기들은. 이래갖고 뭐 되겠어 이것들아? 말만 더럽게 많아가지고 그냥. 자, 얘도 갈게요. H하고 CL이니까 그냥 둘 써놓고, 얘는 원자번호 17번 안쪽 2개, 바깥쪽 8개, 바깥쪽에 7개네요. 17쪽에 있는 애니까. 그럼 7개니까 몇 개? 한 번 결합하고, 얘도 한 번 결합해서 하나 되고, 비공유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중심 원자가 없어요. 2개밖에 없는데 중심 원자가 어떻게 돼? 그치? 질소 N과 N이야. 자, 아까 7번이라고 했어. 원자과 전자수 5개예요. 하나, 둘, 셋. 1, 2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O2 있어요. O와 O가 있어요. 원자과 전자수 6개야. 2개 더 필요하네. 1, 2, 나머지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선생님, 저는 여기다 표시하기 싫은데요. 마음대로 표시하세요. 여기다 쓰든 뭐 여기다 쓰든 저기다 쓰든 그냥 짝으로만 써주시면 돼요. 쌍으로만. 발음 잘하세요. 쌍입니다. 쌍이 아니라. 혜련아. 연습하세요. 혜주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너무 쉬운 것만 했네. 네. 자, 브로민도 CL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17쪽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BR 해놓고 1, 2 해놓고 원화 뜨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공전자쌍이 총 6개가 되고요. 공전자쌍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H4 C 가운데 놓고 H, 옆에도 H, 여기도 H, 여기도 H. 공유 4번 해야 돼? 한 번 해야 돼? 1, 2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 쭉 연습해 보시고, 비공전자쌍 몇 개다, 공전자쌍 몇 개다, 중심원자 공전자쌍 몇 개다, 비공전자쌍 몇 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유결합. 이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좀 빠르게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통합과학에서 배웠죠. 통합과학이
생소하나요? 찬솔아? 처음 들어보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내가 통합과학을 난 들어봤는데 통합과학에서 내가 저런 걸 배웠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배웠을걸? 이 새끼야? 자, 다음. 자, 공유결합의 종류 보시면 단일결합이 있고요. 옆에 페이지에 이중결합이 있고요. 삼중결합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같은 애들끼리예요. 무조건 얘가 결합 4번 했어요. 그럼 사중결합이요. 이게 아니라 서로 같은 애들끼리 공유를 몇 번 했느냐. 얘는 지금 공유 몇 번 했어요? 2번 했죠. 이런 걸 우리는 이중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얘는 같은 애들끼리 그거 뭐예요? 공유를 한 번 했어요. 이런 건 뭐라 그래? 단일결합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일결합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보면 1, 2, 3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결합이다? 삼중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교과 과정에 들어가진 않지만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세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결합, 길이를 비교를 했을 때 뭐를 비교했을 때? 결합 길이를 비교했을 때 단일결합이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뒤에 파트에 할 때 좀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됐습니까? 이해할 때는 손 줘봐 혜린이. 손. 요렇게 하면 혜린 몸체랑 남 몸체랑 지금 어때요?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단일결합. 그런데 이중을 되면 이렇게 되니까 좀 더 가까워졌죠. 맞죠? 삼중 되면 머리까지 닿으면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지겠죠. 맞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고 책에다 좀 이쁘장에 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의 일종인데 공유결합은 좀 하위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배위결합이다라는 게 있어요. 무슨 결합이 있다고? 배위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배위결합은 어디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느냐? 4단원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 4단원에서 나와요. 4단원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좀 전에 이온에서도 외웠던 NH4 플러스 이 친구가 배위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H3O 플러스라는 애가 있어요. 하이드로늄 이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하고 이제 방학 때 이제 한 바퀴 돌았던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암모늄 이온이고 얘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원래는 뭐였냐면 NH3였어. 뭐였다고? NH3였는데 거기서 H 플러스가 첨가가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H2O였는데 H 플러스가 첨가가 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루이스 점자점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친구는 NH3니까 NaHH하고 짝짝짝짝짝짝 비공유전자상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돼 있는데 H 플러스도 헬륨처럼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되고 싶지? 그럼 나도 헬륨처럼 되고 싶은데 어디 주변에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좀 처먹을 거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기 비공유전자생이 딱 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공유잖아. 공유인데 지가 착 달라붙어서 지가 하나 주고 얘가 하나 준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어쨌든 전자를 같이 쓰는 거는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공유결합에 포함되긴 시켜요. 하긴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NH4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비공유 전자쌍을 다른 애가 같이 쓰게 되는 경우 요렇게 해서 NH4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물 같은 경우는 O에 이쪽에 하나 H, 이쪽에 하나 H, O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 돼 있는 상황인데 똑같이 H 플러스가 나도 공유하고 싶은데 헬륨처럼 되고 싶은데 여기 보이네 하고 여기 이렇게 착 달라붙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하이드로늄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는 HCl이 물에 이온화돼서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돼요 라고 통합과학에서는 배웠지만 실제로 물 안에는 얘가 보이질 않아요. 얘도 헬륨처럼 되고 싶거든. 근데 물이잖아. 이런 애들 개 많어 적어. 개 많지? 개 많으니까 얘네들이 다 여기 붙어 있으면서 요렇게 이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에서는요. 네. 이석현이 왔어?
이석경 오늘 8분밖에 안 늦었어요. 진짜? 찬설 9분 늦었고요. 그럴 리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니까 하나씩 불러. 해주 2개 주세요. 왜요? 오늘 시험 합격했어요. 정말요? 나머지 5명은 불합격이고요. 아우, 먹지도 말아야 되는 거 아니요? 해주 잘했지. 자, 이해가요? 베이결합 이해가죠? 아, 이런 게 베이결합이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넘겨서 169쪽에 보시면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똑같아요. 이온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하고 똑같아요. 얘네가 전자를 공유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쉽게 생각해서 혜주하고 혜린이하고 주머니를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떨어져 있으면 주머니 공유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가까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주머니인데. 엄청 바짝 붙어야 되지? 이거 하면 되겠다. 니네 요즘 체육대회 하니까. 2인 삼각경기.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떨어져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게 2인 삼각이야?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거 떨어져갖고 그거 뭔 의미가 있어? 둘이 저기 2인 삼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발 묶죠? 그럼 발 묶으려면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가까이 붙어야 되지. 그거 바짝 안 붙이고 좀 떨어져 있게 붙이면 엇박자 생기잖아. 근데 어떻게 해? 얘 자빠지면 얘도 같이 자빠지지? 그럼 이러면서 얘가 쌍욕하겠지. 에이씨 그때부터 이해가죠?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가까워져야 돼. 그걸 우린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자고. 오케이? 가까워질수록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화학적으로 안정해진다. 됐죠?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2인 삼각 하는데 막 해주 막 곁을 하나도 안 가까워하고 있는데 이러는데 막 나시티 입고 있어 막. 그 상태에서 혜린 뭐 어떻게 붙을래? 근데 또 혜린이 또 머리를 한 달 동안 안 감았어. 막 떡이 졌는데 이게 4개 머리처럼 돼 있어. 붙을래? 좀 그거 아니잖아. 그치? 그치? 그쵸? 네 양치를 안 해갖고 입에서 막 똥내나 막 그런데 혜린 붙을래? 아니잖아. 너무 가까이 붙으면 반발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뭐가 우세하고? 인력이 우세하고. 오케이? 됐죠? 근데 또 너무 가까워 버리면 누가 우세해요? 반발력이 더 우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을 섞어서 믹스를 시켜갖고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어떻게 되더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쫙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됐으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요 거리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핵간거리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핵과 핵 사이의 거리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 핵간거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적으로 더 필요한 게 H2나 N2나 O2나 Br2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애들끼리 핵간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되는 상황이니까 얘네들의 핵간거리를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그 친구들 원자에 뭐가 생길까? 반지름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셨어? 반지름 그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HCl을 보면 이 친구 반지름을 알았으니까 얘네들 핵간거리에서 얘 반지름, H의 반지름을 빼면 나머지 Cl의 반지름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각각 원자들의 반지름을 이렇게 측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먹으라 그랬어? 찬솔아. 찬솔 누가 먹으라 그래? 내가 먹으라 그랬나? 이따 보자. 자, 결합끼리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이룰 때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결합끼리라고 표현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합에너지의 별표. 동그라미 5번에 있는 결합에너지의 별표. 쌤, 결합에너지네요. 그럼 결합할 때 무슨 에너지입니까? 이게 아니라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어서 이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결합에너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어디서 뭐를 배웠으니까 기체 상태 분자 1몰에서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을 끊어 기체 상태의 원자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다. 공유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원에너지를 결합에너지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H2 같은 경우는 결합에너지 끊을 때 436kJ. 와우.
436kJ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킬로가 공세기니까 436000J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되겠네. 해주가 43.6kg이다라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적게 나가겠지만 자 어쨌든 43.6kg에 해당되는 해주가 100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그 밑에 하필 석현이가 지나가고 있어갖고 부딪혔어. 그 정도 에너지입니다. 100m 높이요. 보통 아파트가 층고가 한 3m, 한 3, 4m 정도다라고 쳤을 때 33층에서 떨어진 거죠. 아니 네가 맞았다니까. 그래서 혜준 살았어. 어? 살았어. 석현이는 모르겠어. 아니야. 찬솔이 너하고 안 친하고 같이 안 다녀. 같이 다닐 이유가 없잖아. 너만 지나가고 있었어. 자, 엄청난 에너지죠.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 자체가 어떻다? 크다. 다시 얘기해서 공유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적어줄 거는 분자 결정이라는 게 있고 원자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분자 결정에서 적어놓으세요. 결합 에너지에서 분자 결정에서 결합 에너지와 녹는 점 또는 끓는 점은 전혀 상관없다. 분자 결정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분자를 형성, 공유결합해갖고 분자를 형성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 싹 다 분자를 형성하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절대 결합 에너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온결합은요. 이온결합은 그네들 사이의 이온의 결합력을 우리는 이온결합력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또는 쿨롱의 법칙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 공식이 F는 상수값에 대해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있고 각각의 전하량의 곱의 비례 관계있어요. 요거거든요. 이온결합 물질은 이온결합력이 셀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헷갈려. 이온결합 물질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온결합력은 녹는 점 끓는 점에 영향을 주지만 공유결합에서 배우는 결합 에너지는 분자 결정에서만입니다. 분자 결정에서는 녹는 점 끓는 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 좀 구분해 두세요. 그거는 추가로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좋아요. 짬뽕밥이요. 네. 됐나요? 넘겨.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데 아까 수소의 결합 에너지가 436이라고 했잖아. 그치? 결합 에너지 하나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뭔 소리냐면 CH4다라고 치자고. 뭐라고 하자고? CH4. 그럼 C는 H하고 공유결합하고 여기도 H하고 결합하고 여기도 공유결합하고 여기도 공유결합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거기 옆에 젠장 안 나왔네. 자, 얘네들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예를 들어 200이다라고 치자고. 얼마라고? 200. 그러면 얘를 원자 상태로 다시 되돌려놓을 때는 1, 2, 3, 4. 총 800이 필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죠? 결합 에너지는 각각에 대한 에너지 값이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공유 결합 개수를 다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화투에서 나와요. 자, 170쪽의 공유 결합의 물질 이제 나오네요. 분자를 형성하는 애들을 우린 분자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 결합하는 애들은 다 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분자를 이루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데 얘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네모 쳐놓으세요. 원자 결정,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그럼 얘네들은 왜 분자를 형성하지 않을까?
얘네들은요. 분자라는 게 뭐야? H2래. 그러면 H 하나랑 H 하나랑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 H 하나랑 H 하나랑 붙어있는 상태. 요거가 하나처럼 행동하는 애들이야. 성질을 가지면서 하나처럼 행동한다고. 그런데 공유 결정은 뭐냐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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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C C C C 뒤로도 C C C C 위로도 C C 쫙 결합되어 있는 거야. 뭐가 하나 기본 단위체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얘는 분자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거를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공유 결정은 결합 에너지가 녹는점 끌린점에 영향을 줘요. 그럼 이제 생각해봐. 아까 결합 에너지가 꽤 컸어, 작았어? 꽤 컸죠. 엄청 컸잖아. 석기 죽었잖아.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거니까 결합 에너지가 크니까 요런 식으로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을 갖고 있는 애들은 녹는점과 끌린점이 결합 에너지와 관계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녹는점 끌린점이 어떻겠어? 개 높겠죠. 엄청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흑연 대표 보세요. 절대 안 녹아요. 녹는점 끌린점이 엄청나게 높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유 결합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눌 거야. 하나는 누구? 분자 결정이 있고요. 분자를 이루는 애들, 분자를 이루지 않는 애들, 원자 결정이다라고 쓸게요.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녹는 점 멜팅 포인트와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얘네들 자체가 원자 결정은 결합 에너지가 영향을 준다고. 오케이? 근데 분자 결정은 영향을 준다고 안 준다고? 결합 에너지가 영향 주는 거 아니야. 얘는 결합 에너지가 영향을 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럼 얘네들은 누가 영향을 주느냐? 분자들 사이에 분자 간에 인력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해요. 근데 그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 약해요. 어떻다고?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떻다고? 약해요. 약하니까 대체로 얘와 얘의 녹는점 끌린점을 비교를 하면 누가 훨씬 더 나죠? 분자 결정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 분자 간의 인력도 분자들 사이에서 녹는점 끌린점이 다 다르잖아. 그 이유는 얘네들이 뭐에 비례하냐면 분자량에 비례해요. 뭐에 비례한다고? 분자량에 비례해요. 그러면 수소랑 여기 질소랑 비교할 때 얘는 분자량이 28이고 얘는 2잖아. 그럼 녹는점 끌린점이 누가 더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얘가 더 높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하지만 그들 사이의 인력이 워낙 어떻다? 약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아니, 분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띄워 마이너스를 띄워? 안 띄지? 중성인데 어떻게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도 분자가 있다라고 쳤을 때 어쨌든 분자 내에서도 전자가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돌아다니지. 혜린아? 전자가 돌아다니잖아. 그치?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어느 순간 전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때가 있어요. 쏠리면 분자 전체에 대해서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부분적인 전하를 띠게 되는 거지. 이쪽이 전자가 다 쏠렸으니까 이쪽은 부분적으로 뭘 띄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이쪽은 부분적으로 뭘 띄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럼 옆에 있는 분자도 그거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지. 그래서 전자들이 여기 전자가 있네? 그럼 이쪽으로 다 쏠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얘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플러스,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니까 얘네들 사이에 아주 부분적인 전하로 인해서 이온 결합력이 생기는 거야. 이온은 아니지만. 그거를 우리는 분자 간의 인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근데 아주 극히 부분적인 전하를 띠니까 그 인력이 셀까 약할까? 이온처럼 세지가 않겠지.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대체로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분자 결정은 녹는점과 끌린점이 얘네들에 비하면 훨씬 더 낮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매치가 돼요? 요거는 나중에 화 2에서 배울 거예요. 재밌겠죠? 네, 그렇다라는 거.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172쪽에 지금 성질만 빼고 다 내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172쪽에 금속 결합 나와 있어요. 읽어만 보고 지나갈게요.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좌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요. 자유전자는 금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로서 한 원자에 속해 있지 않고 수많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금속 결합 물질, 금속 결합 물질로 생성된 물질은 고체 상태의 금속 결합 물질은 금속 결정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림 보시면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은 이따가 할 거고요. 넘겨 173쪽. 자, 화학 결합의 세기 좀 비교할게요. 자, 우리 지금 이제까지 세 가지 배웠어요. 하나는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또 하나는 공유 결합. 마지막은 금속 결합. 이렇게 세 가지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럼 걔네들 중에 누가 짱이에요? 이거. 이 내용이야. 그 짱인 걸 뭘로 비교하느냐? 녹륜적 끓는점으로 비교하는 거야. 뭐로 비교한다고? 녹륜적 끓는점. 왜? 손 줘봐. 내가 얘를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남들이 끊기가 어렵겠지. 그걸 꽉 잡았다는 얘기는 얘와 얘 사이에 이 결합력이 어떻다는 얘기야? 세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래서 녹륜점 끓는점을 비교하는 거야. 왜? 녹륜점이 뭐에서 뭐 되는 거야? 고체에서 액체되는 거잖아. 고체에서 액체됐다는 얘기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잖아. 지네끼리 바짝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끊고서 갔다는 얘기니까. 연결되죠? 그래서 결합의 세기. 일반적으로 누가 제일 세요? 공유 결합이 제일 셉니다. 두 번째로 누가 세요? 이온 결합이고요. 세 번째로 누가 세요? 금속 결합입니다. 됐습니까? 화학결합의 세기와 녹류점의 관계.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밑줄 그어놓으세요.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물질의 녹류점도 높고요. 그 위에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공유결합이 제일 세고 이온결합이 그 다음이고 금속결합이 그 다음이다 라는 거 비교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녹륜적 끓는점을 비교해 보니까 밑에 표에 보시니까 다이아몬드 녹륜점이 4440도예요. 어마어마하네요. 그쵸? 그쵸? 산화칼슘, 산화알루미늄 둘 다 이온 결합 물질이죠. 2000대고요. 금속 결정이 칼슘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842도, 660도. 좀 낮네요. 맞죠? 여기서 공유 결정은 분자가 아니라 누굴 뜻하는 거야? 분자가 아닌 애들. 공유 결합을 했는데 분자가 아닌 애들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갔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비교를 했을 때 녹는점을 이용해서도 얘가 무슨 물질이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 이따가 이제 성질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일단 염화나트륨 해줘요? 이온결합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이야? 금속결합 물질이야? 염화나트륨.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트륨이 금속이죠? 염화가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산화칼슘도 이온결합 물질. 설탕 분자 결정이고요. 다이아몬드 원자 결정이고요. 알루미늄 금속 결정이에요. 제목 보고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성질 한꺼번에 비교해 드릴게요. 159쪽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3-1은 오늘로 개념 설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그 다음에 금속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분자 결정, 하나는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첫 번째로 나온 거 결정의 쪼개짐과 부서짐 나와 있어요. 쪼개짐, 부서짐. 부서져요. 잘 쪼개지고요. 분자도 잘 부서지고 잘 부서져요. 얘는 아니요. 얘도 아니요.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뭐 이제 또 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이온결합 물질이 이제 잘 쪼개지고 부서지는 이유는 그림 보세요. 책에 있는 뿔마. 그럼 그 밑에는 마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약간만 힘을 가하고 한 칸만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뿔마가 되겠죠. 그럼 지네끼리 뭐 작용해? 청력 작용하겠지. 그래서 잘 부서져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자 결정 같은 경우는 아까 무슨 인력으로 걔네끼리끼리 붙잡고 있다 그랬지?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붙잡고 있다 그랬죠? 그럼 분자 간의 인력 자체가 세다 그랬어? 약하다 그랬어? 약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쉽게 부서지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설탕이에요. 설탕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힘 쫙 가하면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부서지죠? 그건데 다이아몬드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잘 안 부서지죠? 근데 이제 또 종류에 따라 좀 다를 거다 이거지. 다를 거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안 부서지지만 여러분들 연필식 같은 경우는 잘 부서지죠? 이제 거기에 따라 다르겠네. 이제 OXNO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금속 결합 물질은요. 암만 힘을 가한다 하더라도 자유전자 그 사이사이로 계속 쳐 돌아다니거든. 그러니까 어떨까? 부서지지 않아요. 오히려 얇게 펴지는 전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또 잘 늘어나는 연성이라는 성질도 가지게 됩니다. 그것도 결국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는 현상이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로 물에 대한 용해도 물에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요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아요. 물 자체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걸 꼴 보기 싫어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지네들이 막 삐집고 쳐 들어가면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뒤에 부분에서 배우겠지만 H2O 자체가 O가 있어.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해서 공유해서 H 있고 이쪽에 AO가 이렇게 H 있고 비군전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산소가 전자 하나 내놓고 수소가 전자 하나 내놓잖아. 그럼 같이 써야 되는 게 응당 맞는데 전자 내놓은 이 공유 전자쌍을 얘가 조금 힘이 더 좋아서 지 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전자를 지 쪽으로 살짝 잡아당겨. 완전히 데리고 오지는 못하고 완전히 데리고 오면 이온이 되는 거고 살짝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산소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요. 수소가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띄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 분자 하나가 봤을 때 반띵했을 때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를 띄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세가? 이거 배웠지? 이런 분자를 극성 분자라 그래요. 물 분자가 극성을 띠니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결합 붙어 있으면 물 분자가 요 주위에 쫙 붙어버리는 거야. Na 플러스는 어느 쪽이? 얘 플러스니까 산소 쪽이. 오케이? Cl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수소 쪽이 쫙 붙어버린 거야. 그럼 더 많이 분해해도 붙이고 싶고 이렇게 안쪽으로 쫙 이렇게 끊어지는 거지. 그게 물에 대해서 이온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래서 이온화가 잘 됩니다. 분자는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지만 대체로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얘는 될 리가 없어요. 금속 물에 녹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렇게 비교해 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넘겨서 전기전도도 엄청 중요해. 전도도 세 가지로 나눌게요. 하나는 고체 상태, 하나는 액체 상태, 하나는 수용액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이온 결합 물질은 아니고 흐르고 흘러요. 얘네들은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이온화가 됐다는 얘기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나눠줬다는 얘기지. 그럼 걔네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걔네들은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전하의 흐름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해 가셨어? 분자 결정, 원자 결정은 대체로 안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예외 있습니다. 예외. 그 중에서 흑연이 흐릅니다. 예외로 흑연 전기 통합니다. 금속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흐르고요, 액체 상태 흐르고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안 되니까 흐르지 않고요. 그래서 대체로 뭐로 비교한다? 전기전도도를 이용을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 금속 결합 물질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했던 뭐 있었어요? 무슨 점? 멜팅 포인트 또는 무슨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이런 거 있었죠. 녹는점과 끓는 점 있었죠. 녹는점 끓는 점을 비교해 주면 세기가 누가 제일 세다 그랬지? 얘가 1등이라고 했죠. 얘 1등. 그렇죠? 2등 누구라 했어? 이온결합 물질 2등. 3등 금속 결합 물질 3등. 당연히 분자 결정이 4등이 되겠죠. 얘네들은 결합 에너지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답니다. 이해 가셨어? 주로 이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요거 세 개, 이러고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풀어 보시면서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돼요. 이따가 문제 좀 뽑아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금속에서 이제 조금 더 독특한 성질들이 조금 있는데 뭐 광택이 난다. 그다음에 열전도성도 있다. 연선전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추가로 돼 있다라는 것만 좀 더 봐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한 문제 나오지 않잖아. 땡큐죠. 하지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든 면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100%입니다. 전 장담하긴 좀 그러니까 99.9%라고 얘기를 하고 개념을 딸딸딸 외우셔야지 문제가 풀 수 있을 거고 다양한 유형을 또 풀어보셔야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질문? 혜리? 자성? 이제? 석혜야? 혜리 언제 테스트 볼래? 이거 끝나고 남아서? 니네 3명은 4시에 5시 4시에 오고요. 월요일날 오고요. 알겠죠? 목요일날 한번 오세요. 목요일날 9시 한번 오세요. 오늘 잤으니까 한 번 더 들으라고. 목요일날 이소 한 번 더 하니까. 혜주도 혹시라도 목요일날 9시에 시간 괜찮으면 9시 반. 9시 반에 9시 반부터 11시까지니까 그때 혹시라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그러면 그때 오셔갖고 들으셔도 돼요. 자리 비니까. 오케이? 문제 뽑아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받고 퇴근하세요.